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시 여기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끝낸 30대 여자입니다. 다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결정했는데요. 기간은 짧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이혼을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끝낸 게 잘한 거였구나 싶어요. 저는 전 남편과 원래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고 다 같이 잘 어울리는 무리가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잠깐 사귀게 되었는데 거리도 멀고 학교도 다르다 보니 6개월 정도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 제가 26이 되던 해에 우연하게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 졸업 후 은행 본사 대출 업무 일을 했고 남편은 철강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만났는데요. 당연히 만나면서 좋을 때도 많았으니 결혼도 결정한 거지만 만나는 동안 남친 성격 때문에 서운하거나 속상한 부분도 있었어요. 남친은 본인 것을 엄청 열심히 챙기고 이기적인 부분도 많은 성격이었거든요. 뭐든지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바라고 앓는 소리도 잘하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을에 가깝고 그 남자는 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만나고 결혼까지 했느냐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리는 건지 아니면 그런 면이 있음에도 좋아서 흐린 눈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저는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였고 그 남자는 3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더군요. 저희가 돈을 다 모아도 8천만 원이었고 빌라 전세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그래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 시작할 땐 누구나 작게 시작한다고 생각했고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집은 조금씩 크게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8천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 돈으로 집, 결혼식, 혼수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받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아껴서 알뜰하게 준비해야 했죠. 그런데 남친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은 안 되고 1,500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갑자기 남친은 본인이 말했던 금액에서 반이나 못 들고 온다고 하니 놀랐죠. 왜 그러냐고 하니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착각했네, 뭐 했네,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잔액이 찍혀 있는데 착각할 수 있나요? 계속 캐물어보니 결국 한다는 말이 미국에 있는 여동생한테 1,500을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친의 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거든요. 공부를 꽤 잘한다고 했고 큰 꿈을 안고 유학도 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생활비며 등록금 등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고 보내줘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친네 집 사정으로는 동생의 미국 유학이 엄청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남친 여동생은 남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학을 갔었다고 했거든요. 남친네 집은 남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잘 살았고요. 남친 아버지가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기에 남친이나 남친 여동생이나 부족함 없이 살았고 여동생은 유학도 간 거라고 했죠. 저도 고등학교 때도 친구였다 보니 대강은 아는데 남친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비싼 브랜드 신발과 가방, 겉옷을 자주 바꿔서 입고 다녔습니다. 친구들도 우스갯소리로 역시 부잣집 아들은 다르다고 자주 그랬고요. 그런데 반년 정도 사귀고 헤어진 뒤에 연락이 끊겼다가 6년 뒤에 다시 만났을 때 들어보니 그 사이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돌아가셨고 결국 공장은 망했다고 했습니다. 남친네는 남부러울 것 없이 여유 있게 살다가 갑자기 가세가 급격히 기운 것이죠.
집도 훨씬 작은 곳으로 옮겼고 형편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동생은 유학으로 들어간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미국에 남아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여동생 뒷바라지 하는데 거의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남친 어머님이나 남친은 여동생에게 기대를 계속 걸고 있고 뒷바라지를 계속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또 1,500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남편은 저희 결혼 자금으로 쓰기로 한 돈에서 1,500을 여동생에게 덜컥 보내줬다는 겁니다. 여동생이 잘 되면 우리 가족한테도 다 보답을 할 거라고 하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워진 그 집안에는 공부 잘하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여동생이 한 줄기 희망이자 빛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부족한 여동생 사정도 알겠고 어떻게든 유학비를 보태주고 싶은 남친의 마음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비용이잖아요. 남친이 저보다 돈을 더 해오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5천, 남친이 3천이라 제가 더 많이 내는 건데 그 돈조차 반밖에 못 들고 온다니요. 저는 안 된다고 우리는 모은 돈으로 집도 구하고 결혼식 준비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동생을 주면 어쩌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이미 줬다고 그리고 내 동생한테 그렇게 주는 건 투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 해도 미국에서 대학 나온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닌데다 설령 어떤 식으로든 잘 된다고 해도 그걸 꼭 가족들에게 돌려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남편은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라는 건지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이해도 안 됐지만 이미 줬다는데 뭐라고 하겠나요. 결혼을 깨는 게 아니고서야 문제 삼아봤자 별다른 도리가 없었죠. 속상해하는 저에게 남친은 그러더군요. 내 동생 영재 소리 듣고 자랐고 공부로 두각을 크게 나타내서 유학까지 간 거다. 공과 전공 연구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고 잘 되면 가족들이 뒷바라지 해준 거 다 돌려줄 거다. 너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라 라고요. 저도 애써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가족들이 뒷바라지 해주는 게 맞고 또 신우가 잘 되면 가족들에게도 다 좋은 게 아니겠나 싶어서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죠. 어쨌든 신우에게 저희 결혼 자금 중 1,500이나 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6, 7개월 지났을 무렵 시댁은 신우의 일 때문에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사고를 쳐도 아주 대형 사고를 쳤거든요. 미국에서 공부 착실하게 하고 큰 연구소로 들어갈 거네 뭐네 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애초에 학업 성적으로 동기들에게 밀린 지 꽤 됐고 공부에 손 놓은 지도 꽤 됐대요. 그러다가 클럽에서 만난 교포남자랑 연애하고 동거를 했다는데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 학교까지 제대로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다가 유학 핑계로 돈을 여러 차례 타냈지만 진작부터 흐지부지 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으니 유학비 핑계대고 이래저래 돈을 타낸 것이었죠. 그러다가 신우가 그 동거남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거남은 신우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신우도 유학이고 뭐고 그 남자랑 그냥 결혼을 하고 눌러앉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남자가 같이 살 제대로 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했고 신우는 자기 오빠한테 1,500 정도를 받아낸 것이죠. 그 돈이 바로 저와 남편의 결혼 비용 중 일부였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돈 받고 잠수를 탔고 신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신우를 집안의 희망으로 믿고 있던 남편과 어머님은 당연히 뒤집어졌죠. 공학 박사로서 성공은커녕 그토록 힘들게 돈 들인 게 무색할 정도로 신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신우는 점차 배가 불러올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혼자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애를 낳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온 거죠. 그럼 지금 아가씨는 어머님 댁에 와 있는 거야? 어제 도착해서 내가 데려다 주고 왔어. 엄마랑 나 속이면서 돈 타내고 사고까지 치고 그러면서 올 때는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신나서 오는지. 이제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구만 어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엄마나 나나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럼 당신이 준 1,500도 그 남자가 들고 나른 거야? 그런 셈이지. 순진한 게 사기꾼한테 깜빡 속은 것 같아. 지금 애 몇 개월인데? 한 6개월 넘었다고 했나? 꽤 지났네. 그러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지. 나을 거야? 나야지 어떡해. 너무 늦게 알려왔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이라도 하지. 내가 진짜 미친다, 김소라 때문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속이 상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더 상할 거기 때문에 괜한 말은 더 안 보탰지만 저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도 신우 칭찬을 엄청 했고 신우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중에는 유명한 공학 박사로 TV에서도 많이 볼 거라며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우가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까지 칠 수 있는지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몹시 착잡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신우를 결혼식 전에 며칠 보고 결혼하고 나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짧게 봤지만 사실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얄밉고 별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빠 결혼한다고 하니 결혼식 전 일주일 정도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요. 남편과 제가 구한 신혼집에도 어머님이랑 같이 구경을 왔었죠. 저희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에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한 빌라 전세를 구했거든요. 사실 거기도 대출을 꽤나 받고서 겨우 구한 곳입니다.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았고 그나마 저희가 가진 예산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여서 구한 곳이죠. 그래도 신혼집이니까 나름 신경 써서 제 나름대로 셀프 인테리어도 좀 해놨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은 신혼집 와보고 아기자기 예쁘게 잘 해놨다고 센스 있다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신우는 들어오자마자 기분 나쁜 소리를 줄줄 해대더라고요. 오빠, 동네가 너무 외지지 않아? 집도 왜 이렇게 좁아? 뭐가 좁아? 신혼집 안 갖고 무슨 대학생들 자취방 같아. 그리고 집도 좁은데 뭘 이렇게 꾸역꾸역 꾸며놨어. 이렇게 해놓는다고 뭐 집이 있어 보여? 더 없어 보여. 야, 그거 새언니가 해놓은 거거든? 아, 진짜? 나는 오빠 취향인 줄.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입만 웃으면서 새언니 미안요. 나는 오빠가 이렇게 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신혼집 보고 자취방 갔다고 하고 꾸역꾸역 꾸며놨다고 조롱하는데 저도 너무 기분 상했지만 어쩌겠나요. 그 상황에서 정색하고 따질 수도 없으니 그냥 어정쩡하게 있었죠. 신우는 저희 집 가정가구 보고도 입을 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돈을 좀 아낀다고 남편이나 제가 쓰던 것도 많이 들고 왔거든요. 멀쩡하기도 하고 다 새 걸로 사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쓸만한 것들은 들고 온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이거 오빠 방에 있던 거 아니야? 이걸 여기까지 들고 왔어? 어지간하면 새로 좀 사지. 이런 거 놔두니까 신혼집인데 구질구질해 보이지. 웬만하면 새 것 좀 사라. 라면서 남편에게 타박 아닌 타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이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웃고 넘기지만 저는 좀 그랬습니다. 막말로 오빠 결혼한다고 수저 세트 하나 선물 주지도 않으면서 이건 촌스럽네, 저건 구질구질하네 막말을 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하다못해 본인한테 준 그 1,500만 원, 그 돈 있으면 저희도 혼수 새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결혼자금에서 1,500이나 빼서 본인한테 줬고 그거 고스란히 날렸으면 미안해라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랑 어머님 왔다 가고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들 보기엔 우리 집이 그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나?
내가 애써한 셀프 인테리어들도 남들이 보기엔 그냥 구질구질해 보이고 더 없어 보이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아가씨 말이 속상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도리어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냥 오빠한테 장난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걔랑 나랑 원래 그러고 잘 놀아. 걔가 성격이 털털하고 쿨해서 장난 잘 치고 나도 걔한테 그런 소리 잘하는데 뭐. 그래도 내 딴에는 신혼집 느낌 좀 내보려고 인터넷이며 유튜브 찾아가면서 최대한 싸게 내 발품 팔아서 인테리어 한 건데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구질구질해 보이나 싶기도 하고. 속상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근데 나도 몰랐는데 소라 말 듣고 보니까 좀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 소라가 좀 세련됐거든? 감각도 있고. 성격이 솔직해서 돌려 말 못하는데 걔가 보기엔 좀 그래 보이나 보네, 우리 집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동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말처럼 진짜 우리 집이 그래 보인다고 하는데 남편까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 뒤에 저희 결혼식 와서도 개념 없는 소리는 또 했습니다. 결혼식장도 너무 촌스럽다고 하고 진짜 돈 안 들인 티 난다고 낄낄거리더라고요. 신혼여행도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니까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무슨 동남아로 가느냐면서 너무 없어 보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너무 기분 나빴죠. 말은 자기 오빠한테 한다지만 결국 오빠는 저랑 결혼하는 건데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기분도 너무 상하는데 오히려 남편이나 어머님은 말릴 생각도 없고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신우를 맞춰주고 우쭈쭈 하는 게 심했습니다. 신우가 무슨 5살 배기 아이도 아닌데도요. 신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얄밉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고 거의 올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 반년 만에 그런 신우가 사고치고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박사는 개뿔, 미국 유학한답시고 집안 재산이나 다 날려먹고 학생인데 덜컥 임신까지 하고 상대방 남자는 잠수 타고 이런 노답인 상태로 한국으로 온 거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신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속상할 테니 티내지 말고 잘 해주라고요. 저희 남편도 동생이 뒤통수를 치고 돌아오긴 했어도 그래도 동생이라고 감싸는 게 컸습니다. 저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잘 좀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괜한 소리 할 게 뭐 있겠나요?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많이 볼 일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신우는 어머님이나 남편의 말과는 달리 별로 속상해 보이지도 않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모습이었고 주눅들거나 걱정하는 모습도 전혀 없더라고요. 배는 불러오지만 나으면 엄마나 오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는 것 같았죠. 신우가 그렇게 오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한우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우 자체도 비싼데 신우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부위로만 시키더라고요. 나 오랜만에 왔는데 이 정도는 먹여줘야지. 그리고 임신하면 소고기 같은 거 잘 먹어줘야 된대. 철분 때문에. 으이구,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다. 너 진짜 어쩔 생각이야? 아, 체하겠어. 밥 먹는데 왜 그런 소리야? 그래,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라. 일단 밥 먹고. 애체해. 아휴, 알았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 임신만 아니면 술 먹고 싶은데. 너 애 낳는 건 어쩔 거야? 내가 키워줘야지. 어쩌겠어. 그럼 소라 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하긴 학교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먹으라니까. 많이 먹어. 사고뭉치에다가 그 오랜 기간을 속이기까지 한 신우인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머님은 품어주시더라고요. 신우는 툴툴 거리면서도 고기는 맛있게도 먹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보더니 대뜸
새언니, 혹시 아기 가졌어요? 라는 겁니다. 네? 아니요, 아직. 아, 그래요? 아니, 결혼할 때보다 살이 찐 것 같아서 혹시 임신인가 싶어서요. 임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없고 민망하더라고요. 별로 안 쪘어요. 그때랑 비슷한데. 결혼식 때랑 너무 다른데. 아, 그때는 화장도 워낙 진하게 하고 거의 다른 사람처럼 탈바꿈 시켜주니까 그런 건가? 하면서 낄낄대더라고요.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 해도 마냥 어린 것도 아닌데 너무 뇌도 안 거치고 말하는구나 싶고 말 한마디 한마디 정이 뚝뚝 떨어졌죠. 신우가 개념 없는 소리를 할 때면 저도 그냥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소라가 너랑 좀 친해지려고 장난 좀 치는데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뭐가 어때서? 완전 굳어 있었잖아. 기분 나쁜 티 내고. 아가씨야말로 해야 될 말 아닌 말을 구분 못해? 전에 신혼집 왔을 때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결혼식 때도 예식장이 촌스럽네, 예복이 촌스럽네. 나 그때도 너무 기분 나빴어. 근데 오늘도 가만히 있는 나더러 살이 쪘네. 결혼할 때랑 너무 다르네. 장난 아니야, 장난.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데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도 돼? 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내가 보기엔 소라가 세훈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그러는 것 같더만. 너야말로 기분 나쁜 티 내고 표정 싹 굳어서 분위기 그렇게 만드니까 좋아? 너는 가만 보면 시댁이 너무 편한가 봐. 네 기분 나쁜 티 다 내고. 그럼 그런 말 듣고도 헤이실실거려? 아우, 됐다 됐어. 너 왜 이렇게 내 동생한테 날이 서 있냐? 내 동생 질투해? 갑자기 질투하냐고 묻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신우를 질투하겠나요? 질투라니?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아님 말고. 아니 말해봐. 내가 아가씨를 질투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솔직히 소라가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너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영재 소리 듣던 애고 미국 유학파에다가 영어도 잘하고 뭐 이래저래 잘난 건 맞잖아. 라는데 와, 남편도 진짜 자기 가족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어 있구나 싶더라고요. 신우 예쁩니다. 키도 크고 늘씬합니다. 아이 가져서 배는 살짝 나왔어도 기본적으로 예뻐요. 근데 그것도 다 방학 때 한국 나와서 고치고 들어갔다고, 성형비만 해도 엄청 들었다고 남편이 본인 입으로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예전엔 그 얼굴 아니라고요. 게다가 미국 유학파. 유학은 갔는데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남자랑 사고쳐서 임신해서 휴학하고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본인 능력으로 이뤄내거나 성취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덜컥 임신까지 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한심하기까지 한데 제가 그런 신우를 질투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남편은 자기 여동생을 엄청 좋게 보고 반면 나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래도 오빠라고 동생이 뭘 해도 다 좋게 보나 보다. 참 대단한 남매 간의 사랑이네 싶기도 했죠. 그 후 신우는 임신을 핑계로 저희 남편에게 툭 하면 돈 받고 심부름도 시켰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친오빠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저까지도 피곤해진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회사 야근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신우가 저희 남편 통해서 뭘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사달라고 하는 걸 남편은 저에게 다시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회사가 정시 퇴근을 하는 편이고 남편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남편은 신우가 어느 백화점에 있는 빙수가 먹고 싶다더라, 어느 빵집에 있는 디저트가 먹고 싶다더라 라는 식으로 저한테 자꾸 대신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임신한 사람이니 좀 맞춰주자 생각하며 두세 번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니 짜증나더라고요. 임산부가 아예 어디 못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먹고 싶으면 본인이 가면 되는데 자꾸 임신 핑계 대면서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고 남편은 시간이 없다며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하고 시댁이 가깝기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시댁에 가서 전해주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몇 번 하니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시녀도 아니고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두세 번 해줬는데 이제는 아주 당연한 듯 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어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사다 달라고 했다기에 그거 사다 주면서 신우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가씨, 이거요. 아, 잘 먹을게요, 언니. 아, 근데 좀 녹았다. 아이스팩 좀 넉넉하게 넣어달라고 하죠. 퇴근길인데다 사고 나는 바람에 차가 더 막혀서 예상 시간보다 늦어졌어요. 그래서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스팩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하지. 하는데 너무 빡치더라고요. 아가씨, 이렇게 대신 뭐 사다 주는 건 이것까지만 할게요. 네? 좀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도 집에 있는 거 아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퇴근하고 아가씨 먹고 싶다는 거 일부러 사러 갔다 와서 이렇게 전해주고 이거 보통 수고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먹고 싶으면 아가씨가 갈 수도 있는 건데. 제 말에 신우는 빈정상한 표정이더군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몸이 워낙 마르고 약하다고. 그래요. 알겠어서 나도 몇 번 사다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번 오빠 통해서 뭐 먹고 싶다 전하는 건 좀 아니죠. 저는 오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언니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오빠 툭 하면 야근하는 거 알잖아요. 아가씨가 막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니까 오빠도 나한테 부탁하고. 그럼 언니가 안 한다고 하지 그랬어요. 오빠한테는 한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 따져요? 따지다뇨. 제가 언제요. 언니도 진짜 너무하네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고 임신했다 보니 먹고 싶은 건 생기는데 차 타고 멀리 가긴 불안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 좀 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할지는 몰랐네요. 언니 나 결혼도 전에 애 가지고 애 아빠는 잠수 탔다고 나 무시하는 거죠? 아니 아가씨 왜 말이 그렇게 튀어요. 내가 언제요. 아 됐어요. 이거 들고 가세요. 진짜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거의 던지듯이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저도 확 열받더라고요. 지주려고 일부러 먼 길 돌아서 사온 걸 던지다뇨.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가씨 준 거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저도 그러고 그냥 확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 몸종도 아니고. 그런데 신우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꺼이꺼이 울면서 새언니가 무시를 하네 어쩌네 한바탕 했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저도 완전 폭발해서 앞으로 네 동생 뒤치다꺼리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몇 번 해줬더니 이게 당연한 줄 아느냐고요. 남편은 저보고 정없다고 신우가 아니라 여동생이라도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여동생도 없지만 만약에 있는데 그런 개념 없는 짓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표정이 울고락 푸르락 변하더라고요. 아주 눈물겨운 남매 사이가 따로 없더군요. 그 일로 남편하고는 크게 싸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머님까지 전화와서 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곧 임신할 건데 임신한 신우 이해 좀 못해주냐. 걔가 덜컥 아이 가지고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워하는데 가족들이 좀 보듬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 딸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어머님한테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본인들한테나 애지중지한 막내딸이지 저한테는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신우일 뿐인데요. 저는 어머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퇴근하면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도 아가씨 생각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가씨 필요한 거 사다 줬고요.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이스크림이 녹았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이걸 언제까지 더 이해해줘야 되나요? 아, 걔가 그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마음으로 너한테 고마워하고 전혀 아닌 것 같던데요? 아니 근데
너는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바락바락 대드는 거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질리고 화나고 어머님하고도 한바탕 하고 싸웠죠. 그 일로 어머님하고 신우가 남편한테 난리를 친 모양이고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고 신우고 보이는 것도 없느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엄마나 여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제가 잘못됐다고만 하는데 남편에게 정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그러면 그냥 너네 집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난리쳤고 저랑 남편은 또 심하게 싸웠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이혼 서류 들고 왔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내 편 안 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이해심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와이프인 저는 조금도 이해할 생각도 없고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는 게 너무 정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혼 서류 갖고 오니까 남편도 그제야 좀 덜컹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나 신우도 전화해서 사과해라 어쩌라 난리를 친 것 같은데 저는 사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죠.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애도 없는데 이참에 그냥 정리하자고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오히려 남편이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진심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이랑 신우는 저에게 사과하라고 계속 난리치길래 싹 차단하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아가씨도 어머님도 당분간은 안 보고 싶다고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시니 나는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이혼 얘기까지 하고 세게 나가니까 남편도 결국 알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과 합의하에 시댁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도 제가 결혼 1년도 안 돼서 시댁이랑 연락을 끊을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있었지만 시댁과 연락 안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이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이 신우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자아이라고 했고 이름은 혜준이라고 하더군요. 신우가 출산했을 때도 따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신우가 출산해도 제가 연락하지 않은 게 좀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님이 아이를 전적으로 보는 듯 했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에게 아이는 맡기고 신우는 내년 초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 졸업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사는 물 건너 갔지만 유학 간 학교 졸업이라도 해야 거기서든 여기서든 취업이라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넉 달이 지나고 제 귀에 들린 소식은 정말 엉뚱하고도 어이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딱히 신우의 얘기를 전해 듣지는 않아서 이제 준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겠구나 막연히 생각했는데요. 저한테 들린 소식은 뜬금없이도 신우의 결혼 소식이었거든요. 결혼? 갑자기 누구랑? 혹시 그 애 아빠라는 사람이랑 연락된 거야? 아, 그 새끼는 얘기도 하지 마. 사기꾼 같은 새끼. 소라가 임신한 거 알고 바로 잠수부터 탔다잖아. 그럼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야 갑자기? 소라가 아는 선배네 직장 놀러 갔다가 거기 있는 남자가 소라한테 반해서 연락처 달라고 했었대. 그래서 그 뒤로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 남자는 외국계에서 다니는데 연봉도 높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 게다가 아버지는 한의사고 엄마는 엄청 큰 영어학원 원장이래. 집도 꽤 잘 산다고 하더라고. 소라가 엄청 잘 물은 거지. 그 말에 저도 놀랍더라고요. 신우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는 어머님에게 몽땅 맡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남자까지 만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쪽 남자는 아가씨가 애 낳은 거 알아? 그 말에 남편이 더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뭔 소리야?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모른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알면 미쳤다고 소라한테 결혼하자고 하겠어? 그럼 그걸 속였단 말이야?
속인 게 아니라 얘기 안 한 거지. 그 남자는 소라가 미국 유학생이고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한국 나와 있는 걸로 알아. 그 남자가 소라한테 푹 빠져서 당장 결혼하자고 난리도 아니래. 집도 해주고 나중에 차도 사준다고 했다더라. 그 집 부모도 소라 좋아하고. 하는데 저는 남편도 소름 돋더라고요.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만난 건 신우에게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신우에게는 어쨌든 갓 출산한 애가 있잖아요. 그 애는 아예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자기 여동생이 남자 잘 만났다고 하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그 애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야? 어쨌든 결혼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알 거잖아. 아,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우리 애라고 하래. 뭐? 상관없잖아. 우리 보고 애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 집에 오거나 할 때만 우리 애인 척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애도 아닌데 내 애인 것처럼 거짓말 하라는 거야? 아, 그 정도는 좀 해줘라.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남편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조만간 집에 인사 올 건데 그때는 당신도 좀 오래. 오빠가 결혼한 거 아는데 새언니는 없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느냐고. 안 가. 더더군다나 내 애도 아닌 애를 내 애인 것처럼 연기 못해. 아, 진짜 이럴 거야? 당신 우리 엄마랑 소라도 안 보겠다는 거 내가 이해해줬잖아. 내가 좀 참아줬으면 당신도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갈 수는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근데 나는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애를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거짓말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이래? 이거 사기 결혼이야. 숨길 게 따로 있지. 나중에 그 집에서 알게 되면 어쩌려고. 사기 결혼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가 버젓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고. 입장 바꿔서 그쪽 남자가 숨겨놓은 애가 있다고 해봐. 당신은 괜찮아? 아, 됐다. 그만하자. 진짜 해도 너무하네. 소라가 이제라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축하도 해주고 응원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속이는 건 안 되지. 참나.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청렴결백하셨어? 됐다 그래. 저는 정말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신우고 다 미친 것 같았습니다. 속일 게 따로 있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었어요. 그 집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았죠. 남편은 저보고 고집불통이라고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했고 저는 아가씨랑 결혼하는 남자가 집으로 와도 나는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내 애인 척 연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 거짓말에 동참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가 회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직장 근처니까 좀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직장 앞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알겠다고 나갔더니 어머님도 있고 신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굳은 얼굴로 인사를 했고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하셨습니다. 어머님 앞에는 유모차가 있었고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신우가 낳은 혜준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그 카페는 칸막이가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머님도 잘 지내셨죠? 어머님은 저한테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신우가 살짝 팔을 잡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꾹 참고 그래, 바쁘게 지냈다. 시조카 태어났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봤잖아. 한번 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유모차 사이로 아이를 봤는데 아이는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순하네요. 시끄러운 데서 잘 자고. 그렇지? 애가 정말 순하다. 밤에도 잘 자고 거저 키우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예쁘지? 네, 희찬이한테 들었지? 소라 결혼한다고. 근데 들어보니 소라랑 결혼하는 민혁이가 우리 집에 결혼 인사하러 와도 너는 안 온다고 했다며. 다른 것 때문에 안 간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아이 말이에요.
혜준이다. 이름. 네, 혜준이요. 민혁이라는 그쪽 남자에게 혜준이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서요. 어머님 나중에 그쪽에서 모든 사실을 알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런데 제 말에 신우랑 어머님이 서로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민혁이가 알면 큰일이 나겠지. 그래서 말이다. 너한테 긴히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뭔데요? 너랑 희찬이도 조만간 아이 가질 거잖아. 저희는 뭐 봐서요. 너네 애도 낳아야지, 결혼을 했으면. 근데 애라는 게 하나 키우는 건 힘들어도 둘 키우는 건 그렇게 힘 안 들어. 하나 키우는 거 그냥 2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갑자기 거기서 냅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저 민혁 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 이런 남자가 또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민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 꼭 민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신우를 말리며 일어나라는데 저를 뿌리치고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결혼하는 건데 나한테 왜 이래요? 언니, 우리 혜준이 언니랑 오빠가 좀 키워주면 안 될까요? 오빠는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언니만 허락하면 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날벼락이 꽂히는 줄 알았습니다. 유모차에서 곤히 자고 있는 신우의 이 아이를 갑자기 저더러 키우라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부탁할게요. 영미야, 너도 곧 아이 가질 거고 자식들 키운다 생각하고 품어줄 수 없겠니? 어머님이 키우신다면서요. 그래, 그러려고 했는데 네 얘기처럼 민영이네 집에서 살게 되면 이거 큰일 나잖아. 니네가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면 애초에 너네 애니까 나중에라도 문제될 게 없고 민영이네서 알아도 상관없을 거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제정신이세요? 아가씨가 낳은 애를 왜 갑자기 제가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는 건 내가 많이 키우마. 그냥 호적만 너네한테 올려두고 너네 자식처럼. 싫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언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게요. 나 진짜 민혁 씨 놓치기 싫어서 그래요. 아가씨야말로 그만하세요. 이게 무릎 꿇는다고 그냥 될 일이에요? 오빠는 허락했다고요. 그럼 오빠한테 키우라고 하세요. 나는 절대 못하니까. 제가 펄쩍 뛰니까 신우도 표정이 싹 바뀌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아가씨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부탁 좀 했다고 내가 들어주고 할 일이에요? 와, 진짜? 너는 뭐가 그렇게 심각하니? 어차피 애 낳아서 키울 거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신우애면 어쨌든 우리 집 핏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럴 생각 조금도 없고 이런 부탁하시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진절머리를 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애가 깨서 엉엉 우는 바람에 어머님과 신우가 애 달랜다고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참에 뛰쳐나왔어요.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막말로 신우가 사고쳐서 낳은 앤데 왜 그 책임은 나한테 지라는 건가요? 저 집 식구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까지 한통속이었습니다. 소라가 새 출발하는데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긴 더 꺼내지도 말라고, 그리고 누구 맘대로 너는 허락을 하느냐고 따졌죠. 저는 절대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마음대로야? 너는 가족으로서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런 걸 왜 양보해야 되는데? 애가 무슨 물건이야? 데리고 오면 그만인 줄 아냐고. 걔를 호적에 올리고 자식으로서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이래? 엄마가 많이 봐준다잖아. 우리는 그냥 호적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아가씨가 저지른 행동인데 왜 그 뒤치락거리를 우리 보고 하라냐고.
소라 만나는 남자가 능력도 정말 좋고 괜찮은 남자야. 집도 잘 살고 결혼하면 소라한테 영어학원 운영 같이 하자고 했대, 그 시어머니가. 소라한테는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야. 그리고 소라가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동생이 부잣집 시집가면 우리한테는 나중에 좋은 거라니까? 도대체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그리고 애까지 속이면서 하는 결혼인데 무섭지도 않아? 어쨌든 나는 절대 키울 생각 없어. 진짜 이런다 이거지? 됐어.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혜준이 데리고 올 거야. 막무가내로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데리고 온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진짜 안 되겠다. 이 집 식구들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조카를 데리고 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자리를 피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으로는 이혼을 확정지었거든요. 시댁 가족들만 중요한 남편을 시댁 식구들에게 돌려줘버리겠다 생각했던 거죠. 다음 날 남편은 문자로 오늘 퇴근하고 혜준이 데리고 간다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과 동시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짐도 몽땅 싸들고 왔죠. 남편은 당연히 제가 없으니 전화를 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면 내가 키워줄 것 같았냐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네 가족들만 챙길 것 같으면 그렇게 살라고. 이혼하겠다고요. 남편은 진짜 이럴 거냐고 난리를 부렸고 저는 이혼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할 거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생각해보고 협의로 할 거면 연락하라고 했죠.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의 안 할 거면 소송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도 답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변호사 사서 이혼소송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만 챙기는 것도 모자라 신우애를 나한테 키우라고 하고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작성했죠. 그런데 그맘때 저는 다른 친구에게서 시댁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창 남편과 이혼 얘기가 오가는 이때 저희 신우가 상견례를 했는데 그 상견례장에서 결혼이 파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파토시킨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남편이랍니다.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들려주는 얘기가요. 남편이 시조카 혜준이를 데리고 저희 신혼집으로 왔을 때요. 저는 이혼 통보하고 집을 나갔잖아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아이를 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애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맘때 공교롭게 어머님이 작은 접촉사고를 당하면서 병원에서 지내셔야 했대요. 남편은 회사를 다녀야 되니 신우한테 혜준이를 보라고 했다는데 신우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 집에서 매년 가는 가족여행에 신우도 같이 가자고 한 거죠. 곧 결혼하면 한 식구 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남편이 회사 휴가까지 쓰고 집에서 혜준이를 혼자 돌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애를 한번 봐본 적도 없는 남편이 애 보는 게 쉬웠겠나요? 이유식도 먹이고 분유도 먹이는 때라서 혼자서 엄청 애를 먹었나 봐요. 이유식 먹이면 뒤집어 엎고 더러워지니 수시로 씻겨야 되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하루 종일 우는 아이를 챙기고 있으려니 남편도 완전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지 여동생 위한답시고 호적에 올리고 내가 키우겠다 큰소리 쳤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저한테 몽땅 맡겨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생색만 내고요. 그런데 지가 막상 직접 육아를 해보니까 생고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익숙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신우는 여행 갔다 와서도 시부모님도 자주 만나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바쁘다면서 저희 남편에게 맡겨버리고 밖으로만 돌았대요. 저희 남편도 휴가까지 탈탈 털어쓰고 애 봐주는데 신우는 지혜면서 홀랑 남편에게 맡겨버리고 지 볼일만 보러 다니니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신우 성격에 오빠한테 고맙다고 막 그럴 성격도 아니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열받았겠죠. 그러면서 남편하고 신우하고 여러 번 싸웠고
남편도 이제 휴가 다 썼다고 자기가 못 본다고 했다는데 신우가 거기다 대고 오빠가 키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느냐. 오빠가 키워준다고 했으니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잠수 타고 그 남자네 집 가서 지냈다는 겁니다. 때마침 어머님도 퇴원하긴 했지만 저희 남편도 신우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대요. 막말로 신우 때문에 와이프도 집 나가버리고 이혼까지 당할 위기인데도 미안한 거 하나 없이 지에 떠넘기는데 저희 남편도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상견례하는 자리였는데 남편이 폭발해서 신우더러 니 애는 니가 키워라. 나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러고 신우한테 애 떠넘기고 나와버렸답니다. 남편도 너무 열받아서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데 상견례 자리 뒤집어지고 신우랑 어머님이 아무리 예비 사돈댁에 해명을 해도 그게 먹히겠나요? 신우 결혼이 결국 파토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결혼을 파토시킨 게 결국 오빠인 저희 남편이었던 겁니다. 신우 울고 불고 죽을 거라고 색 난리치고 남편도 자기가 너무 홧김에 동생 결혼 망쳤나 싶어서 죄책감도 가지고 그러면서도 너 때문에 나도 이혼당하는데 그따위로 사느냐고 또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남편이 다른 친구들한테 술 먹으면서 하소연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전말을 전해준 겁니다. 그거 듣고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와서 살고 있고 이혼 소장도 막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 결혼도 결국 그렇게 파토가 났구나 새삼 놀랍더라고요. 한편으론 신우도 진짜 어지간하구나 싶고요. 그래도 남편은 동생이랍시고 나름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진짜 신우는 답도 없다 싶었습니다. 하여튼 이혼소장 받은 남편은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한테 너무하네 어쩌네 징징거리는데 저는 다 필요 없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답변서에 적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라도 자기 동생이랑 인연 끊을 거다. 그러니 이혼 말자고 했지만 저는 신우보다 남편의 행동에 더 큰 실망을 하고 이혼을 결심한 거기 때문에 당신이 신우랑 인연을 끊든 말든 내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죠. 결국 아웅다웅 소송적 다툼은 있었지만 결국 이혼은 받아들여졌고 저는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까지 당했다지만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본인 가족만 챙기려고 했던 건 생각도 않더라고요. 남편과 신우는 사이가 몹시 틀어졌다고 하고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욕한다지만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남편도 애초에 자기 여동생이 잘 되면 콩고물 떨어질까 기대하면서 잘해줬던 것도 있고 또 그 희생을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 바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엉겁결에 신우 애까지 키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제 희생을 고마워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을 건데 말이죠. 뻔뻔하고 이기적이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빠르게 손절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허무하기도 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잘 마무리되었으니 훌훌 털어내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